였던 것 같은데, 그지? 네. 봅시다. 6, 7, 8 중에 혹시 뭐 이상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 거 있나요? 없어? 8번 잠깐 볼까요? 그럼 8번. 이거 보통 어떻게 풀었죠? 1에서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확인하고 다시 넣을 거래. 그러니까 이 5번의 시행이 다 당연히 독립이겠죠? 확인하고 다시 넣을 거니까. 그 수의 합이 11 확률을 구하세요입니다.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건 지금 보기에서 대충 눈치챌 수 있지만 5파이 5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분자에 있는 건 합이 10이 되는 경우를 막 손으로 다 찾는 거지. 그지? 아마 해설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해설은 안 드렸지만 뒤에 대표 기출 문제도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또 이런 거잖아. 결국엔 숫자 5개를 더할 거라며. 얘도 1, 2, 3, 4, 5 중에 하나고요. 얘도 1, 2, 3, 4, 5 중에 하나고. 이거 순서대로 5개 있다고 볼 거니까 그래서 분모에 5의 5제곱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럼 분자에 누가 들어갈 거냐? 이거 다 더해서 10이 되는 경우 넣자 그 얘기라고요. 그죠? 물론 A, B, C, D는 1에서 5까지의 숫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 5개 더해서 10 되는 걸 찾으세요야. 자연수 해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하나씩 미리 줘야 되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경우 있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도 뭐 한 바구니에 7개 이하만 넣어야 돼. 그래서 8개 넣는 거 9개 넣는 거 찾아서 빼버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지? 이렇게 해버리면 1, 1, 1, 1, 6 이런 애들이 껴있다고요. 근데 6은 안 되잖아. 5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런 경우 찾아서 빼야죠. 다행히 6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그죠? 저 중에 누가 6인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됐고. 레벨 3는 1, 2, 3번 중에 다 해보셨나요? 해오는 거예요. 해야 될 거 풀었던 사람들. 1, 2, 3, 4. 그래요. 다 한번 봅시다. 문제는 다 읽어봤죠? 문제 봤죠? 안 읽은 사람 빨리 문제 읽으세요. 시행의 종류가 저렇게 3가지가 있는데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3번 다 하고 나서 적은 수가 7 이상일 때, 3번째 칸에 적혀있는 숫자가 7 이상일 때, 2번째 칸에 적은 숫자가 홀수일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2번째 칸에 홀수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지. 근데 조건이 뭐다? 3번째 칸에 7 이상이 쓰여 있을 때, 이런 이야기인 거네. 그죠? 이렇게 식으로 쓰자면 이거인 거고. 그럼 얘는 계산 어떻게 할 거라고? 3번째 칸에 7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 중에 2번째 칸에 홀수이면서 3번째 칸에 7 이상인 경우, 이거란 이야기고, 이거 뭐 P나 N이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결국 경우의 수 구하라는 이야기겠다. 그죠? 이제 경우의 수 구해볼 텐데 눈에 이렇게 잘 시각적으로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냥 손으로 다 써볼 거예요. 표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그래서 동전을 3개 던질 건데 물론 경우는 총 8가지가 있지만 문제에서 분류하기를 다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랑 아닌 경우로 나누세요 그랬으니까 셋 다 같은 면이 나온 경우랑 셋 중에 다른 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거고요. 그럼 셋 다 같은 면이 나오면 앞에다가 1 쓰래. 다른 면이 섞여 있으면 2를 쓰래요.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로 주사위 던질 건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다르거든.
그럼 이거 여기서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고 여기서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는데 그냥 사실은 홀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홀수든 짝수든 자기가 나온 눈에다가 무슨 짓을 하라는 거잖아. 얘랑 더하든지 얘랑 곱하든지. 그러니까 홀수 짝수일 때로 나누면 안 되고 1, 2, 3, 4, 5, 6으로 나눠야 돼요. 어차피. 예. 다 다른 결과가 될 거니까. 아니, 이렇게 쓸까? 그래도 좀 나눠서 1, 3, 5 나올 수 있고 2, 4, 6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도 1, 3, 5 나올 수도 있고 2, 4, 6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홀수가 나오면 첫 번째 칸이랑 더하래요. 그러니까 1, 3, 5의 경우엔 2, 4, 6이 될 거고 2, 4, 6의 경우 여기도 1, 3, 5의 경우엔 3, 5, 7 이렇게 생겨서 될 거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첫 번째 거랑 곱하래. 얘는 그냥 2, 4, 6이고 얘는 4, 8, 1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저 정도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돈전 던져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앞면이 나오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의 합을 구하래요. 얘는 1번에 써 있는 거랑 2번에 써 있는 숫자를 더하세요고 뒷면이 나오면 1번과 2번의 숫자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까지 하면 24개를 써야 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일단 여기서 멈추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써놓고 이리로 갈 거예요. 분모부터. 세 번째 칸에 7 이상이 쓰여질 건데 요때 7 이상 쓰이는 경우도 있고 요때 7 이상이 쓰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요때 7 이상이 쓰여지는 건 위에 줄에서 보면 1, 6이랑 1, 6인 거. 밑에선 2 나왔을 때 5, 7, 8, 12 이렇게 네 가지. 그지? 그게 위에 면에서 위에 앞면 나왔을 때 둘이 더해서 7 이상인 경우고 뒷면 나와서 7 이상이 되는 경우는 둘이 뺄 거니까 여기선 안 나오겠죠. 저거랑 빼가지고 뭐 7이 될 리는 없고 밑에서도 딸랑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요렇게 둘이 빼면 10이니까. 그래서 그 경우가 다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분모를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로 동전 3개가 다 같은 면이 나왔을 때 8분의 2 그때 주사위의 눈이 5, 6 나오면 돼요. 그리고 밑에 다른 면이 나왔을 때 그때는 3, 4, 5, 6 나오면 돼요. 그 다음 어쩐다고요? 세 번째에서 앞면이 나와야 돼. 그게 여기서 이거 얘기하는 거지. 다시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첫 번째 시행, 따로 쓸 거 그랬나? 따로 써. 다시 세 번째 칸에 7 이상이 되는 경우는 여기서 7 이상이 되는 경우랑 여기서 7 이상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여기 앞에서부터 그냥 이 경우네. 8분의 2는 여기에서 찾으면 요거에다가 앞면 나오는 거 이렇게 가는 경우는 다른 면이 나와요. 3, 4, 5, 6이야. 그리고 세 번째 시행에 앞면이 나올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시행에 뒷면이 나왔을 땐 이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8분의 6에 뒷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왔어. 이게 분모에 들어갈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막 이런 거야. 막 머리를 쓴다기보다 그냥 졸라 세는 거야. 분자는 이 경우들 중에 두 번째 칸에 홀수 써 있는 거야. 두 번째 칸에 홀수 누구 써 있니? 이거지 이거. 저거 가지고 분모에 겹치는 경우는 누구밖에 없어요. 다른 거 나와서 이렇게 왔다가 얘네들이 더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일단 둘이 다른 거 나와야 되고 그래서 3이나 5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시행에 동전이 앞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분모가 다 8, 6, 2로 똑같죠? 그래서 8, 6, 2 싹 지우고 그리고 나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기엔 조금 헷갈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라서 그냥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쓰기만 하면 그냥 하나하나씩 다 세가지고 찾으시면 되는 녀석입니다. 두 번째 있는 녀석은 이것도 풀고 나면 이렇게 뭐 푸는 걸 듣거나 실제로 풀어보고 나면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만 읽어가지고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땐 그냥 손으로 해보면 돼. 막 해보면 대충 감이 와요. 아직 쓰세요, 맞아. 이 두 번째 걸 보면 1에서부터 7까지가 있는데 이거 이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좀 달라지죠. 그래서 홀수인 경우랑 짝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텐데 짝수가 먼저 나와 있나? 짝수가 먼저 나와 있네. 짝수 먼저 쓰자. 짝수의 눈을 뽑았을 때랑 홀수인 눈을 뽑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짝수일 땐 남은 것 중에 공 두 개를 꺼내서 그 숫자 중에 작은 게 3이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거든. 그럼 짝수라는 건 2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는데 처음에 2를 뽑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남아있는 애들 중에 두 개 뽑을 거야. 근데 작은 게 3이래. 그럼 3하고 그거보다 큰 거 중에 하나를 더 고르면 되죠. 근데 내가 처음에 4를 뽑았으면 남은 애 중에 두 개 뽑을 때 작은 게 3이야? 그럼 이제는 남은 게 3개예요. 셋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뽑는 숫자가 3보다 큰 거냐 작은 거냐에 따라서 두 번째 시행에서 확률이 좀 달라져요. 작은 숫자로 3을 뽑을 확률이. 그렇지? 응.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눠서 풀 생각을 해야 되고 홀수도 마찬가지. 1, 3, 5, 7 이렇게 생겼을 텐데 3을 뽑아버리면 두 번째로 3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3을 뽑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 1인 거랑 5, 7인 건 따로 구분을 좀 해야죠. 3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두 번째 시행의 확률이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2일 때부터 생각해보면 첫 번째 시행에서 2를 뽑았다는 건 7분의 1이고요. 그래서 2를 뽑았어. 그럼 저렇게 6개 남아있거든. 이걸 그냥 3을 먼저 뽑는다는 의미로 6분의 1을 먼저 곱해버리면 안 돼요. 6분의 1 곱하기 뭐 4분의 1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이유는 6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순서가 생기는 거야. 순서가 생기면 안 돼. 곱하기라는 건 순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체 경우는 그냥 랜덤하게 6개 중에서 2개를 뽑을 작정이었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3 하나랑 이거보다 큰 거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제대로 된 확률이 구해지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4나 6을 뽑는 거 이거 그냥 한꺼번에 7분의 2라고 볼까요? 4 또는 6이니까. 이 경우에도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4를 뽑았다고 치면 작은 숫자로 3이 나와야 되니까 남아있는 셋 중에 하나를 더 뽑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대충 감이 오죠? 7이 이제 1이 나왔으면 7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6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거든. 그런데 3을 제일 작은 거로 하기로 했으니까 뒤에 남아있는 4개 중에 2개를 더 뽑으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5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3보다 큰 건 4, 6, 7 3개밖에 없어요. 그 3개 중에 2개를 더 뽑아야 말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산수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독립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 독립의 정의가 뭐였냐면 PA랑 PA 바 B가 같아. 뭐 거꾸로 PB랑 PB 바 A가 같아. 이런 거야. 그지? 이게 독립의 정의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걸 계산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뭘 많이 했다고? PA 교 B가 PA랑 PB를 곱한 거와 같으면 독립이다. 그랬다고. 그지?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생각해봐도 되고 이걸 가지고 생각해봐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독립이 되는 걸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전체의 집합이 1에서부터 n까지래요. n이 2 이상의 자연수 그랬고 사건 A는 짝수의 눈 그랬고 사건 B는 6의 약수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n의 값에 따라서 PA랑 PB랑 PA 교 B를 찾아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는 거지. 확인을 하면서 패턴을 파악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해볼 텐데 n이 2일 때를 생각해보면 집합이 1, 2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이 중에 PA는 얼마야? 짝수의 확률이니까 2분의 1이에요. PB는 얼마야? PB는 얼마야? 다시. n이 2일 때. n이 2일 때. 전체 집합이 이거야. 이 중에 6의 약수는 전부 다지. 왜 이래? 확률 얼마야? 1이라고 1. 전체잖아. 둘 다 6의 약수라고. A 교집합 B 뭐야? 2 하나밖에 없지. 2분의 1이잖아요. 그냥 독립이 된다고. 이렇게 사실은 계산해보지 않아도 어차피 사건 B가 전 사건이야. 전체 집합이랑 똑같잖아요. 당연히 독립이지. B가 일어났다고 쳐도 A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지겠냐고. 전체 중에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 중에 A가 일어날 확률이나 당연히 똑같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n이 2일 때는 독립이 되는 게 맞더라 그 얘기야. n이 3이면 어때? 독립일까 아닐까? 같은 원리로 n이 3이면 이거 전 사건이야. 1, 2, 3, 6이잖아. 그치? 그 얘도 독립이 되는 게 맞아요. 계산해보면 되지. n이 4일 땐 어때? n이 4라는 건 1, 2, 3, 4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PA는 2분의 1이야. 짝수니까. PB는요? 4분의 3 이렇게 생겼겠지. 이거 둘이 곱한 게 A 교집합 B가 되냐고. 될 리가 없지. 왜? 분모가 8이잖아요. 분모가 8이니까 확률이 8분의 라는 확률이 있을 수가 없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될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 안 됩니다. 종속이 되겠죠. 이걸 영원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면서 패턴을 찾는 거야. n이 5면 어때? 1, 2, 3, 4, 5야. PA는요. 5분의 2입니다. PB는요. 5분의 3입니다. 둘이 곱한 게 교집합이 될 리가 없잖아요. 분모가 25분의 1인데 무슨 소리야. 안 되지. 그죠? n이 6이면 1, 2, 3, 4, 5, 6이야. 이거 가지고 할 거예요. PA는 2분의 1입니다. PB는 6분의 4입니다. PA 교 B는 6의 약수 중에 짝수. 2하고 6 두 개죠. 맞다고 틀리다고? 맞네요. 독립되는 거지. 그지? 7일 때 해볼까? n이 7이면 PA는 7분의 3. PB는 '안 되겠죠? 분모가 49잖아. n이 8이면 PA는 2분의 1, PB는 8개 중에 몇 개? 4개?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A 교 B는 2하고 6이잖아요. 두 개잖아요. 같네요. 얘는 되죠.
9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10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11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12는 돼.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자고. 해보면 우리 계속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독립의 정의 뭐였다고? 이거였다고요. B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데 n이 6을 벗어나면 6 이상의 값이 되면 A 교 B가 누구야? 이거 항상 2하고 6 두 개로 끝나요. 물론 얘는 계속 달라지겠지? n이 6 이상이면 A는 계속 달라져요. 근데 B는 이게 뭐야? 왜 P야? 다시. n이 6 이상이면 집합 B는 1, 2, 3, 6으로 확정. A 교 B도 이 6으로 확정 안 달라져요. n이 6 이상이 돼버리면 A는 계속 달라지지만 집합 B는 안 달라져. 그래서 A 교집합 B도 안 달라져. 그럼 이 상태에서 쳐다보면 PB분의 PA 교 B가 얼마라고? 항상 2분의 1이라고요. 6을 벗어나 버리면 얘는 항상 2분의 1인데 이게 뭐랑 같은 거야?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이거. 그죠? PB분의 PA 교 B. 얘는 식으로 써보자면 A바 B랑 같은 거잖아. 이게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다고요. 그럼 우린 뭐만 찾으면 돼? PA가 2분의 1이 되는 것만 찾으면 돼. 그럼 독립이잖아요. PA가 2분의 1이란 건 무슨 얘기야? n이 짝수다 그 얘기지. 그죠? 그래서 6 이상이면 그때는 n이 짝수인 녀석들만 다 고르시면 돼요. 6보다 작을 땐 방법이 없어. 손으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손으로 찾으면 되고 6을 벗어난 애들은 요런 규칙을 가지고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약간 그 조건 방률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두셔야 되는 게 독립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조건 방률을 생각하는 거고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과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보면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야. 6의 약수 중에 짝수가 두 개 있으니까 6의 약수 중에 그놈이 짝수일 확률 2분의 1이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랑 PA가 같아지는 걸 찾는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면 2 되고요. 3도 되고요. 6부터는 짝수가 다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20개를 더하래. 네, 이제 이거 손으로 더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요거 4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2, 4, 6, 8 짝수 다 더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 딱 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 종류의 경우의 수 문제나 확률 문제는 이렇게 손으로 세면서 하나씩 시행을 해보면서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419. 옆에 대표 기출 문제도 짧게 보고 가죠. 어려운 거 아니라서 안 풀어보셨으면 손이 잘 안 가죠. 3분 시간 줄게. 빨리 풀어봐. 3하고 4를 뽑을 거고 3을 뽑으면 주사위 3개 3번 던지고 4를 뽑으면 4번 던질 건데 11 확률 구하세요거든. 그러니까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면 되죠. 3일 때 10 나오는 거랑 4일 때 10 나오는 거. 그래서 3이 적혀 있는 공을 뽑고 4가 적혀 있는 공을 뽑을 건데 3이 적혀 있으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0이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이거는 밑에 해설에는 그냥 경우 다 나눠서 풀고 있죠. 숫자 3개 더해서 10 되는 거니까 뭐 6, 2, 1도 있고 뭐 5, 3, 1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까 했던 거 생각해 보면 그 레벨 2의 마지막 문제 풀었던 것처럼 생각해 보면 숫자 3개 더해서 10이 됐으면 좋겠대. 이거 1에서 6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1씩 미리 주면 7개 남죠. 3H7 할 건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1, 1, 8 4가지 있겠죠. 또 있죠. 7 있는 거. 1, 2, 7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럼 몇 가지 있어? 6가지 있겠지. 3팩.
그죠?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가 될 거라고요. 분모에 누가 들어가면 돼? 6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그지? 이게 5분의 2라는 확률로 들어가겠죠. 3이라는 공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4라는 공도 마찬가지겠네. 4라는 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3이고 거기에 주사위 4번 던질 거잖아. A, B, C, D 다 더해서 10이 될 건데 얘도 마찬가지. 1에서 6 사이의 값을 갖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분모는 6파이 4인데 분자는 뭐 돼요? 4H6이야. 미리 하나씩 주면 6이 남으니까. 근데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1, 1, 1, 7. 그 몇 가지 있냐면 4가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 나누는 것보다 조금 편하게 풀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왜 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상자 서로 같은 공 다른 공 같은 상자 다른 상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거 다 더해서 10 되는 거다. 뭐 이거 서로 다른 상자에 같은 공 10개 넣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산수는 끝내도록 하고 통계 가겠습니다. 통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짧게 또 서머리를 하고 가자면 단원이 크게 3개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요 안에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중에 특별한 녀석으로 이항분포라는 거 하나 들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원은 연속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그 안에 특별한 녀석으로 정규분포. 그거 계산하려면 표준 정규분포 있었고 마지막 통계적 추정에는 표본 평균이라는 거 나왔고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 나왔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산확률 변수에서 중요한 키워드들만 빨리 짚고 가자면 어쨌든 요 녀석은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찾을 생각해야죠. 확률 분포표 뭔지 기억나죠? 확률 변수 X 각각의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들 그거 확률 분포표라고 했고 확률 변수랑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 뭐라고 불렀죠?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변수하고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 라고 불렀단다 얘들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뭐 이게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식이 아니라 그냥 표로 주어졌을 때도 있고 아무튼 함수니까 저렇게 생겼고요. 이 확률 질량 함수 결국은 이렇게 확률 표를 찾아서 그래서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 그죠? 평균 어떻게 구했죠? 뭘 곱해? 확률 변수랑 각각의 확률들을 곱해서 다 더해. 시그마로 표현하면 뭐 된다? 시그마 xi pi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 pi가 무언가의 평균이다 라는 거 기억하라고 그랬고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야 떨어져 있다고요. 첫 번째 확률 변수, 두 번째 확률 변수, 세 번째 확률 변수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아래 첨자가 이렇게 붙어요. 참고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런 밑에 첨자 같은 거 없지. 연속이잖아요. 뭐 어디서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인 거지. 확률 변수가 하나의 특정한 값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산 확률 변수는 이런 식으로 셀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 더해서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었고 분산은요. 분산의 정의 뭐였다? 지난주에 하지 않았냐? 분산의 정의가 뭐다?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뭔데? 편차는 또 뭐야? 오케이. 편차. 확률 변수에서 평균 뺀 거. 이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의 정의.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 잘 안 한다고 그랬죠? 계산은 주로 어떻게 한다? 한국말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거 m은 이거랑 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다고요. 계산은. 그래서 거꾸로 이제 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지. 제곱의 평균이 얼마냐? 물어보면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서 제곱의 평균을 찾기도 했다. 뭐 이런 거였고요. 표준 편차. 얘는 분산의 루트 이러면 끝나는 거였지, 그죠? 그리고 요것들을 가지고 뭐 하냐면 이런 거 했죠. 확률 변수를 막 바꿔 쓸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는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거지, 그죠? A 배 하면 평균도 A 배 되고 B를 더하면 평균도 B만큼 커지고 분산은요 어떻게 바뀐다? A 제곱 분산. 그래서 표준 편차는 절대값 A의 표준 편차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고요. 이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중에 특별한 녀석으로 이항분포라는 거 있었습니다. 이항분포는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게 이항분포인지 알아야 되거든. 이항분포의 정의가 뭐였다? 내가 한글로 여기서부터 이만큼 썼는데 그만큼 썼다는 건 기억하지? 응. 그래서 그 한글 마음속으로 외치라고 내가 막 그랬는데 이항분포의 정의는 뭐였냐면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 중요한 키워드보다 횟수. 독립시행의 횟수. 횟수가 확률 변수면 이항분포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기호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썼죠. 이 뒤에 누가 와요? n하고 p가 오죠. 하필이면 이거 두 개가 이항분포의 중요한 팩터인 이유는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누구다? 한국말로 뭐랑 똑같다 이거?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독립시행의 확률과 같다. 독립시행의 확률이 그거였잖아. 독립시행 n번 반복해서 r번 일어날 확률,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다고. 횟수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 횟수에 해당하는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과 같다고. 그래서 이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n번 중에 x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x번, 일어나지 않기를 n-x번 이렇게 생겼었다고요. 이거 가지고 이 써놓고 나서 보면 얘랑 어차피 똑같이 생긴 거잖아. 그치?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가 이거다 하니까 뭐 필요하다면 표도 완성할 수 있긴 있겠죠. 표가 완성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표가 완성이 되면 얘네들 다 구할 수 있으니까 해결이 되는데 실제로 이항분포는 표를 그려서 평균 분산 찾지 않죠. 이항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찾는다? 분산 어떻게 찾는다? 이렇게 찾는다고? 표준 편차 어떻게 찾는다? 이렇게 찾는다고요? 아무도 듣고 있잖아.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이게 이항분포인지 알아차려야 풀 수 있고요. 이항분포인지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주사위 6번 던지는 것만 해도 숫자가 어마무지한데 분모가 6의 6제곱인데 그걸 어떻게 세냐고. 그런데 보통 이항분포 나오는 건 6의 주사위 6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제품 10,000개 만들고 막 3,000번 찍어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이항분포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횟수였다고. 그지?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뭐 마지막에 큰 수의 법칙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 우리 RPM 문제에서 풀어봐도 알지만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냥 시행 많이 하면 수학적 확률이나 통계적 확률이나 같아진다. 뭐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제 유제 중에 혹시 해야 될 거 있던가요? 유제 8번 정도? 유제 8번. 확률 질량 함수 나와 있는데 이걸 쳐다보고 아하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그러니까 이항분포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핵심이야. 그죠? 뒤에 누가 생략되어 있어요? 분자에 1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40번이고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구나 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거 만든 거잖아. 그냥. 그지?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아하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를 알아차리셔야 그래야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를 알 수 있다고요. 옆으로 갔어. 레벨 1 다 뭐 괜찮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2번 문제 시그마 다 더해서 A 찾는 거. 뭐 그 정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2 가겠습니다. 해야 될 건 혹시 없어? 2, 3번 1번 1, 2, 3번 1, 2, 3번 1번부터 이산화주면서 x가 갖는 값이 0, 1, 2, 3이고요. 이산화주면서 y는 0, 2, 4, 6이래요. 그래서 뒤에 보면 써 있는 게 그 식이 x는 0, 1, 2, 3, y는 0, 2, 4, 6인데 어차피 y가 2x일 확률이 x가 x일 확률에다가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0일 때랑 y가 0일 때가 관련이 있는 거고 1이랑 2가 관련이 있고 2랑 4, 3이랑 6이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x에다 실제로 1, 2, 3, 0, 1, 2, 3 집어넣어서 양변을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x에 0, 1, 2, 3 넣어서 다 더할 거야.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생각해. 다 더하면 좌변은 뭐 돼요? p, y는 0, p, y는 2, p, y는 4, p, y는 6 다 더하는 거야. 얼마야? 1이지. 우변 넘어올 거야. a 곱하기 p, x가 0, a 곱하기 p, x가 1, x가 2, x가 3 다 더하면 뭔데? a지. 그 다음 얘도 0, 1, 2, 3 더할 거야. 그럼 이건 시그마로 쪼개야죠. 부분분수 찢어지면 누가 돼? 이거 쓸까요? 0에서부터 3까지인가? 0에서부터 3까지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그지?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0 집어넣을 거고 3 집어넣을 거고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이걸로 a를 찾으면 되죠. 그지? 그래서 확률의 합이 1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푸는 거였고 2번 주사위를 3번 던질 건데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래. 뭐 가나다에 보니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나 봐. 이거 확률 구하면 되네. 그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확률 변수 x가 점수인데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확률을 구할 건데 0일 확률은 3의 배수의 눈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빵점이래.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약간 패스. 이 중에 제일 편한 게 누구야? 가나다 중에? 다 하지 다. 3의 배수가 연속해서 3번 다 나온다며. 3번 넣어줄 건데. 확률이 얼마예요?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세제곱 이렇게 생겼네. 그지?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이제 27분의 1, 아니 밑에 써 있다. 계산을 하면 27분의 1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얘하고 얘 중에 조금 덜 불편한 게 누구야? 이게 좀 덜 불편하지 않겠어? 연속해서 2번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3의 배수, 3의 배수 아닌 거
아니면 뭐 3하면 어떻게 2지. 3의 배수 아닌 거 3의 배수 3의 배수 두 개밖에 없잖아. 이해되죠? 아닌 거 긴 거 기. 기 아니.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 있어. 뭐가 두 가지냐면 3의 배수가 연속해서 두 번, 3의 배수가 아닌 거 한 번.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7분의 4야. 그럼 됐지. 얘는 얼마야? 27분의 22 이렇게 생긴다고요. 다 더밀이니까. 그지? 이거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평균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완성해야 되는 경우엔 제일 불편한 게 누구인지를 찾아보시면 뭐 좀 편하게 풀 수 있죠. 어우 3번은 뭐야? 되게 문제가 기네.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B가 있는데 A에서 4개를 꺼내가지고 B에 넣은 다음에 B에서 2개를 꺼내서 A에 넣을 건데 A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 뭐라는 거야? 를 구하래. 장난치나? A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뭐라고? 결과적으로 보면 4개를 꺼냈다가 2개를 복귀시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최종적으로 주머니 A에는 흰 공, 까만 공 다 섞어서 3개 들어있는 거네. 그지? 5개 있는데 4개 꺼냈다 2개 넣을 거니까 3개가 남을 거야.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젠장 0, 1, 2, 3 다 해야 되네. 그죠?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참 나원. 해보지 뭐. 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있고 여기에 검은 공이 하나 있는데 0, 1, 2, 3 표를 그려서 쓸 거야. 누가 제일 덜 불편할 것 같으냐? 다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그나마 하나도 없으려면 일단 여기서 흰 공 다 나가야 돼. 그리고 검은 공만 넘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좀 생각하기 일단 편하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 x가 0일 확률부터 구해보자고. 처음에 나갈 때 5개 중에 4개를 고를 건데 하얀 건 다 나가야 되고 까만 거 1개 나갈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까만색 하나가 남았고 여기에 흰 거 3개, 까만 거 2개 이렇게 됐다고. 이 상태에서 2개 꺼내서 얘 줄 거라며. 5개에서 2개 꺼낼 건데 검은색 2개가 와야 돼.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분모는 5 곱하기 10이니까 50이고요. 분자는 2네요. 그죠? 약분 안 할 거야. 어차피 분모 다 똑같이 생겼을 거거든요. 요거 50분의 2가 될 겁니다. 둘 다 엄청 불편해 보이네. 3개 다 불편해 보이네. 뭐 할까? 어차피 불편해. 순서대로 해. x가 1일 확률 구해볼까요? x가 1이려면 흰색이 하나인 거니까 이런 거지. 흰색 3개, 검은색 2개, 검은색 하나였다가 여기서 나갈 때 흰색을 남겨두고 나갔다가 까만색만 올 수도 있고 다 나갔다가 흰색 하나가 넘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상황을 살펴보면 출발은 이건데 흰색이 다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가 흰색 하나 넘어오고 검은색도 하나 넘어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흰색 하나 남겨두고 흰색 2개랑 검은색 2개가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넘어올 때 검은색만 두 개가 넘어오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확률을 구해보면 요 경우부터 5개 중에 4개를 고를 건데 하필이면 하얀 거 3개, 검은 거 2개야. 하얀 거 3개는 다 나갈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검은 거 둘 중에 하나가 나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어때? 5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나와야 돼. 이쪽으로 갈 땐 5개 중에 4개 꺼낼 건데 이젠 흰색 3개 중에 2개, 검은색 2개 중에 2개를 꺼내고 그 다음 옆에서 5개 중에 2개 꺼낼 건데 흰색 하나, 검은 what? 흰색이 가면 안 되는구나. 검은색만 2개. 5개 중에 2개 꺼낼 건데 검은색만 2개 나가야 되네.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것도 분모는 50이라서 50 내비두고 분자만 계산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2 12 3 곱하기 3 9 더할 거니까 21 이렇게 생겼네요. 어우 숫자 맞겠지? 둘 중에 얘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이걸로 합시다. 마지막으로 x가 3이야. 흰색이 3개 남으려면 넘어갈 때 흰색이 남을 수도 있고 검은색이 남을 수도 있어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거든. 근데 요 경우 중에 요 경우는 흰색이 3개여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네. 이 경우여야 되잖아. 나갈 때 흰색이 남아야 되네. 그치? 이거밖에 안 되네? 그리고 그 중에 흰색 2개가 넘어와야 되는 거네. 그럼 얘는 5개 중에 4개를 고를 건데 흰색이 남아야 되니까 흰색 중에 2개, 검은색 중에 2개고 오른쪽에서 2개 넘길 때 알아서 흰색 2개가 넘어와야 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0분의 3이네요. 그럼 얘도 다 됐죠? 50분의 이거 다 더하면 26이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되면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교훈이다. 그죠? 제일 불편한 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찾으면 되는구나. 제일 불편한 걸 찾는 눈썰미도 잘 키워보세요. 4번은 괜찮은가 봐. 그죠? 뭐 일단 다 더해서 1이다 가지고 K부터 찾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요. 5, 6, 7, 8 중에 잘 안 된 거 6번, 8번이래요. 6번, 8번? 그거 2개인가 봐요. 3번은 괜찮은, 5번이 괜찮은가 보네. 6번. 지금 확률 변수 x랑 확률 변수 y 사이에 이 뭔가 관계를 좀 찾아야 돼. 똑같이 생긴 표를 칠판에 쓰기 약간 귀찮으니까 말로 하자면 일단 x 입장에서 보면 P1에서 P4까지 다 더한 게 1이겠죠. 그 다 더하면 1이잖아. 옆에 y 입장에서 보면 a 곱하기 P1 더하기 b거든. 그거 다 더하면 P1에서 P4까지 더한 게 1이니까 a 더하기 4b야. 그게 1이겠죠. 그지? 그래서 이제 그게 관계식 하나가 될 거고. 두 번째로 평균 구할 건데 이게 x의 평균이니까 이거거든. 얘가 지금 3분의 5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y는
2, 5, 8, 11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걸 그냥 때려 넣어서 해도 되는데 약간 냄새 안 나나? 2, 5, 8, 11? 1씩 더하면 확률 변수 x 3배 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 y는 x를 3배 했다가 1씩 뺀 거라고. 그치? 거기에 이제 여기 확률 밑에 있는 확률들을 다 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 1씩 다 더해. y가 이렇게 안 생겼다고 보고 1씩 다 더해. 그리고 3으로 나눠. 이거 보자고. 3분의 y 플러스 1? 이거 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얘는 얼마 되냐? 값이 얼마야? 5였으니까 2네요. 이 y가 5니까 얘 2거든? 그럼 이거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건 뭔데? AP1 더하기 B 2AP2 더하기 B 3AP3 더하기 B 4AP4 더하기 B 이거 맞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 해서 보면 A로 묶어버리면 P1, 2P2, 3P3, 4P4니까 저거잖아요. 그럼 A로 묶어서 3분의 5 하고 B가 10개 했더니 2다 그 얘기잖아. 되게 더럽긴 하네. 이거랑 처음에 찾았던 A 더하기 4B가 1이다랑 섞으면 나오지 않을까? 맞나? 좀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그냥 실제로 y의 평균을 그냥 구하잖아요. 그러면 AP1 더하기 B 아니 2지. 여기가 2. 2AP1 더하기 B 5AP2 더하기 B 그 다음 뭐야? 8AP3 더하기 B 11AP4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내 맘대로 AP1 하나 더하고요. AP2도 하나 더하고요. AP3도 하나 더하고요. AP4도 더할 거야. 이거 얼마야? 그냥 A야. 그지? 이렇게 하면 여기에 3AP1 요거는 6AP2 요거는 9AP3 요거는 12AP4 그리고 B가 이렇게 26개 있네요. 그지? 이게 뭐랑 똑같다? 이거 다 더한 건 얼마였대? 아까 Y의 평균이 얼마지? Y의 평균 5 거기에 이거 뭐였다고? A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얘가 뭔데? 3으로 묶으면 3A로 묶으면 이거잖아요. 3A로 묶으면 P1, 2P2, 3P3, 4P4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에다가 26B를 더한 게 5 더하기 A더라.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냥 고지 그대로 다 써도 이렇게 생긴 식을 찾을 수 있네요. 뭐가 됐든. 아무튼 확률 변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좀 찾아보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긴 해요. 근데 눈에 잘 안 들어오면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찾아도 될 것 같고. 8번도 보면 그래서 거의 똑같은 거 하는 건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식이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요. 20cn에 4분의 1의 n제곱 4분의 3의 나머지니까. 근데 확률 변수 x가 그냥 n이 아니고 2n-1이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그냥 n의 평균을 먼저 찾으면 돼. n의 평균 찾은 다음에 2배에서 1 빼면 그게 x의 평균이에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 1 더하면 답이 나오겠지. x가 2n-1, 어이 깜짝이야. 2n-1 그랬는데 그 n의 평균을 찾으라는 거야. n의 평균. n의 평균이 뭐야? 이거 이항분포라고요. n의 평균 얼마? 5. 5. 그럼 x의 평균은 9겠지. 2배에서 1 뺄 거니까. x 더하기 1의 평균은 거기다 그냥 1만 더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표를 그려서 평균 구할 거다 하시면 안 돼요. 망합니다, 이거. 분모가 4의 20제곱이야. 미쳤나 봐. 말이 안 되지. 거기 앞에 지금 조합이 21개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구해 그걸. 못 구하죠. 그지? 레벨 3 갑시다. 다 해야겠죠? 아직 문제 안 읽어본 사람도 있겠죠? 빨리 읽어볼까요? 각 변에 숫자 1, 1, 2, 2, 3, 3이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대요. 이 상자를 던지는 시행을 반복할 거래요. 이게 1, 2개, 2, 2개, 3, 2개인데 어쨌든 1이 나올 확률과 2가 3이 나올 확률이 다 3분의 1로 똑같다는 이야기겠다. 그쵸?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건데 n번째 시행에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있는 수를 an이라고 할 거래. 다음 규칙으로 확률 변수 x를 구할 건데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온 숫자는 그냥 s1이고요. n이 2 이상일 땐 뭐 밑에 문제 복잡하게 써 있는데 결국 n번째 시행까지 나온 숫자들의 합이 5 이상이 되면 멈출 거다. 그리고 그 n을 확률 변수로 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말이 되게 어렵게 써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거야. 나온 숫자 다 더해서 5 이상 되면 멈출 거고 그 숫자를 가지고 확률 변수라고 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얼마예요? 1 돼, 안 돼? 1? 안 돼. 1, 2, 3밖에 없는데 5가 어떻게 돼? 2는 돼, 안 돼? 되지. 두 번째 시행만에 5 이상 될 수 있잖아요. 3, 2, 3, 3, 2, 3 이렇게 있네. 그치? 확률 바로 계산이 되는데? 확률 얼마야? 경우를 지금 제가 방금 했잖아요. 분모에 뭐 들어가야 돼? 3, 3. 분자는 3. 별로? 첫 번째도 1, 2, 3 중에 하나, 두 번째도 경우가 첫 번째 시행에서 3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시행에서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면 되고 첫 번째 시행에서 2가 나왔을 때 두 번째 시행에서 3이 나오면 돼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그 뭐죠? 곱셈 정리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확률의 기본 정의 가지고 풀어도 되고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겠다는 건 첫 번째가 3이 나와. 그리고 두 번째가 2나 3이 나와. 이건 첫 번째가 2가 나와. 두 번째는 3이 나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냥 9분의 3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걸 그냥 확률의 정의 가지고 풀 거라고 두 개 나올 건데 두 번 던질 건데 경우가 세 가지 있다는 거야. 두 번 나온다는 건 3 곱하기 3이고 그 중에 경우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요거 확률이 9분의 3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확률 변수 x가 제일 크면 뭐예요? 5겠지? 5. 그럼 얘도 이 중에 제일 불편한 게 누구인지 찾으면 되죠. 1에서 빼면 되잖아. 어차피 x는 이게 단데 뭐. 다 더하면 1일 거 아니야. 그지? 5부터 찾을까요?
원래 보통 이런 건 중간에 껴있는 게 복잡하니까. 5부터 5일 확률 얼마야? 3의 5승분의 1이 아니고 3. 그러니까 이게 다섯 번째에서 5가 됐다는 건 1, 1, 1, 1인 거지. 여긴 아무거나. 어차피 네 번째 시행까지 4면 그 다음에 던지기만 하면 무조건 5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1, 1, 1 아무거나. 그러니까 3분의 1의 4제곱 되겠죠. 그죠? 그 뒤에는 아무거나니까 확률이 1이잖아. 그지? 그럼 이제 4랑 3 중에 3이 좀 덜 불편할 것 같은데 4는 여러 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아, 얘가 엄청 불편해? 그렇대요. 그럼 엄청 불편한 걸 해볼까? 그래, 3이 불편해? 4로 할까요? 4는 네 번째 만에 5 이상이 된다는 거니까 시행을 해보면 이게 여기서 5가 되려면 여기까지가 3 아니면 4로 끝나야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까지 합이 3이면 얘가 2 또는 3이 나오면 되고 여기까지 합이 4면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합이 3이라는 건 1, 1, 1이야. 여기까지 합이 4라는 건 2, 1, 1이잖아. 이제 그걸 3팩토리얼로 돌리면 되죠. 그러네.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 위에 거부터 1, 1, 1이어야 되니까 셋 다 1이고 그 뒤에 2나 3이 오는 거지. 이렇게 생겼죠. 아니면 여기까지 합이 4야. 그 말은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한 놈은 2가 되고 나머지 두 놈은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뒤엔 3분의 3이니까 어차피 1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81분의 요것 때문에 81분의 2에다가 3이 하나 더 있어야 되네. 9에서 81분의 11입니다. 여기는 81분의 11 얘는 81분의 1 얘는 81분의 27 그럼 얘는 81분의 다 더하면 얼마야? 40? 이렇게 생겼네요. 맞냐? 아니네. 다 더하면 얼마지? 40, 이거 42인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뭐 하래 이제? 평균 구하래 하시면 되죠. 역시 귀찮죠? (2번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산확률 변수까지만 해도 확률을 찾아야 돼서 귀찮아. 뒤로 가면 오히려 괜찮아요. 정기분포나 추정은 생각만 하면 답이 빨리 팍 나오는데 귀찮아. 아무튼 2번 A가 1, 2, 3, 4 B는 1, 2, 3, 4, 5 1대1 함수래요. 그 중에 골라보래요. 확률 변수 X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표준 편차 물어봤거든. 표준 편차 찾으려면 분산부터 찾아야 되고요. 분산 찾으려면 평균이랑 제곱의 평균을 찾아야 돼요. 결국 다 찾으라는 이야기다. 그죠? 개 불편하죠? 해야지 뭐. 자, 아이 별론데. 주어지기를 F3하고 F4이면
이렇게 이거이면 이렇게 가져갈 거래요. 그래서 확률 변수 x인데 확률 변수 x가 가져갈 수 있는 건 1, 2, 3, 4, 5잖아. 그죠? 그래서 뭐 각각의 확률 같은 걸 실제로 그냥 구해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지 그게 낫지. 뭐 따로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x가 가져갈 수 있는 게 1, 2, 3, 4, 5인데 경우를 다 이게 사람이 말이야.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 쉽게 푸는 방법을 찾는 게 빠를까? 닥치고 노가다하는 게 빠를까?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이거 두 개로 나누어지니까 F3이랑 F4가 어떤 값을 갖느냐를 가지고 좀 분류를 해보면 되겠죠. 일단 경우들을 다 생각을 해볼 텐데 나는 F3을 가지고 분류를 했거든요. 화면이 잘리겠는데? 요거 잘라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F3이 1일 때 요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F3이 1이면 F4는 3, 4, 5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요. 그때는 얘가 X가 3, 4, 5 이런 값을 가지겠죠. F3이 만약에 2면 F3이 1인데 F4가 2면 여기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때는 확률 변수 X가 얘를 가져갈 거래. 얘 때는 1입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이. 그죠? F3이 2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F4가 가져갈 수 있는 값이 1부터인데 어쨌든 F3이 2니까 요거부터 생각해 보면 4보다 커야 돼서 F4가 5인 경우만 여기 들어 있거든요. 요때는 확률 변수 X가 5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 값들 F3이 2일 때 F4가 1이거나 3이거나 4일 땐 여기 들어 있잖아요. 그럼 확률 변수 X는 2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얘는 F3이 3일 땐 얘가 6이거든요. 그럼 얘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네. 다 여기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항상 확률 변수 X는 3일 수밖에 없고요. F3이 4하면 4잖아. 없잖아. 다 여기 있네. 전부 다 4야? 그럼 얘도 전부 다 5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나는데?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험하게 풀렸다고? F3이 1일 때 F4가 2면 여기잖아요. 에? F3이 1이면 F4가 2면 여기잖아. 그때 확률 변수 X는 F3이어야 되니까 1이어야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1일 확률은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이 확률은 5분의 1에 4분의 1이지.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고요. 확률 변수 X가 2일 확률은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F3이 2일 때 F4를 생각해 보면 F4가 1이거나 3이거나 4일 때가 이거란 소리니까 F3이 2고 그때 F4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생겼다고 봐야겠죠. 그럼 3일 확률이나 4일 확률이나는
이렇게랑 이렇게랑 둘이 똑같이 생겼네. 그치? 그럼 3일 확률은 요거부터 생각해 볼까요? 5분의 1인 경우 중에는 F4가 실제로 3이라는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4분의 1 아니면 여기 F3이 3이라는 값을 가지기만 하면 알아서 확률 변수 x는 3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라고 보셔야겠네요. 그럼 4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5인 건 여기 5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리고 여기 5분의 1 곱하기 이것도 사실상 4분의 1인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 변수 x가 3일 때 아니 F3이 2일 때 F4가 5인 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나머지 하나 여기 있습니다. F3이 5이기만 하면 다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맞는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이거 20분의 1, 20분의 3, 20분의 뭐야? 5? 요거도 20분의 5, 요건 20분의 4, 5, 6 이렇게인가? 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다 더하면 1이 되니까 확률이 되네요. 그죠? 어머! 머리 아파. 실제로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하시면 되죠. 근데 너무 더럽다. 다른 방법이 없냐? 난 이렇게 했어.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내가 너무 오염시켰나 머리를 이미?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고민을 하게 된다니까. 잔머리를 굴려야 돼? 그 시간에 닥치고 풀어야 돼? 우리 저기 해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 한 것도 그렇지만 F1하고 F2는 관심이 없잖아요. F3이랑 4만 관심이 있잖아. 보는 것처럼 가능한 경우가 20가지거든요. 그 20개를 다 썼어. 20개를 다 썼어. 20개를 다 써서 그 중에 몇 개가 여기 있고 몇 개가 여기 있는지. 그래서 몇 개 있다. 20개 정도면 또 할만하기도 하네. 약간 머리 쓰는 것보다 20개 그냥 손으로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3번 계산은 직접 하세요. 그리고 혹시 좀 더 괜찮은 방법이 생각이 나면 카톡해. 3번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하고 3개 다 곱해서 값을 구하는 걸 400번 반복할 거래. 반복을 400번 한다고 했으니까 뭐 얘는 이제 다 독립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3개 다 곱한 값이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횟수래. 횟수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400번의 횟수니까 이양분포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럼 일단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이 4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을 먼저 구해야겠다. 그죠?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숫자 3개를 곱해가지고 4의 매수라는 건 2가 최소한 2번 이상 있다는 얘기인데 짝수가 하필이면 2도 있고 4도 있잖아요. 6도 있고. 그래서 이 3개의 숫자를 곱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럼 뭐 얘도 손으로 세긴 세야겠죠. 뭘 기준으로 분류해? 4가 들어가는지 마는지 4가 안 들어간다면 2나 6이 몇 번 들어가는지
뭐 그런 걸로 하면 되죠. 다행히 8의 배수였으면 조금 더 골치 아팠을 텐데 4의 배수니까 일단 4는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콜이지. 그치? 4는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4의 배수잖아. 근데 4가 안 들어가면 그때는 2나 6이 적어도 2번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나눠서 개수 세면 되네. 그걸로 확률을 구하면 되지 뭐. 그럼 4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되는 건 어떻게 구하면 좋아? 여사건이잖아요. 4가 없는 거 빼버리면 되지. 그지? 전체는 6의 세제곱이고 그 중에 4가 없는 건 5의 세제곱이야. 이러면 이건 4가 적어도 한 번 들어간 거죠. 쟤는 무조건 오케이고. 그 다음 4가 없다고 치면 이거 확률로 할 걸 그랬나? 아무튼 4가 없다고 치면 그 중엔 2나 6이 적어도 2번은 들어가야 돼. 2번 들어가거나 3번 들어가거나. 두 번이거나 3번인데 빵번 한 번인거나 2번, 3번인거나 둘 다 불편한 건 마찬가지니까 그냥 갑시다. 그럼 2나 6이 2번 들어가고 4는 안 들어가는 거지. 빵번이야. 빵번. 이런 경우의 수는 2나 6이 들어갈 자리를 골라야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2나 6이 나올 거고 나머지 한 자리엔 1, 3, 5가 들어가면 되겠죠. (2) 나 6이 3번 나오는 거면 뭐 세 자리 다 아니까 3C, 3은 할 필요 없고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26, 26, 26. 저기 확률 되겠네, 그지? 저거 다 계산하면 밖에 썼나? 8분의 5라고 나오나 봐요. 제 계산에 따르자면. 그래서 요게 A, B, C가 4의 배수일 확률이고 그 확률이 8분의 5니까 확률 구했고 시행횟수 400번이니까 평균 분산 구하는 건 뭐 아주 간단하게 공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이항분포라는 거 알아차리면 해결할 만하다. 뒤에 대표 기출 문제 2개 있는데 짧게 시간 드릴게요. 2개 다 합시다.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대표 기출 문제는 아까 우리 그 풀었던 거랑 비슷한데 확률 변수 x랑 y 사이의 관계를 좀 찾아보시면 살펴보면 x에다가 10배 하고 1 더하면 y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계식 가지고 유출을 하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확률이 a, b, c, d를 똑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뭐 y의 평균 물어봤는데 이건 x의 평균 10배 하고 1 더하시면 되겠고요. y의 분산은 x의 분산 100배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엔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2 이하냐 3 이상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그때마다 x축 양의 방향으로 3, y축 양의 방향으로 1이야. 이걸 15번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독립시행 15번 하겠다는 이야기고 2 이하냐 3 이상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중이거든요.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거리야. 그 좌표라고요. 우리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할 건데 그것의 결과로 좌표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행의 결과와 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지. 2 이하면 x축으로 3,
3 이상이면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인가? 이거는 3. 그럼 이거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2 이하가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서 좌표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혹은 3 이상이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서 좌표가 결정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그런 멘트는 없지만, 그런 워딩은 없지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하, 2 이하가 나온 횟수가 중요한 숫자구나. 아하, 그래서 2 이하인 횟수를 x 써도 되나? 안 되네. y라고 합시다. 2 이하인 횟수를 확률면서 y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요 y는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시행 횟수가 15번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좌표를 z라고 생각을 해보면 x, y 다음에 어쩔 수 없이 z를 쓸 텐데, 좌표를 z라고 보면 이 좌표는 z? 좌표를 생각해 보면 x 좌표는 3씩 늘어나는 거니까 2 이하 나오는 만큼 3배씩 하면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 맞지? 이렇게 하고요. y 좌표는 2 이하가 y번이니까 15-y번이 3 이상일 거잖아. 이렇게 생긴 게 실제 좌표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리 x는요, 직선이 3x 더하기 4y는 0이니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3x 4y 이렇게 생겼고, 요거 이렇게 해서 보니까 5y다, 그죠? 60 요렇게 생긴 거라 결국 뭐가 돼? y 더하기 12가 되네요. 확률변수 x라는 게 y 더하기 12와 같구나 라는 겁니다. 그죠?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찾으시면 되고, 물어보고 있는 건 x의 기대값이니까 y의 기대값 찾아서 12를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자. 그러니까 확률변수가 바뀌었는데 걔네 둘 사이의 관계식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내일 오시면 연쇄확률 변수 그리고 통계주 추정 이렇게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써있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단원 2개는 다행히 얘처럼 막 확률을 많이 구해야 되거나 그러지 않아서 조금 더 손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